먼저 우울증을 진단을 받으셨었대요. 자기만 집에 있으면은 저를 들들 볶는다고. 혹시 아이가 이게 불안정 애착의 유형은 아닌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아이들에게 특히 뇌 발달이 몹시 빠른 유아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애착을 위해서 그렇다면 복직을 미루는 게 맞을까요? 애착은 여러분 한 사람한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최대한 1, 2, 3, 4 가능해요. 송은영님인데요. 31개월 아기를 키우고 계신데요. 애착은 자기가 보기에 안정적인 편인데 하루 종일 엄마가 옆에 딱 붙어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발달은 정상적이고 정서도 좋습니다. 36개월까지는 계속 아기에게 이렇게 엄마한테 딱 붙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되는 게 맞는지 물어보신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그냥 보통의 아이들은요. 이제 24개월쯤 되면 왜 그때 반항이 시작되냐면 그때부터는 어머니를 떨어져서도 잘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가 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엄마한테 붙기도 하다가 또 웬만하면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31개월쯤 된 아가가 아직도 애착도 문제가 없는데 엄마 옆에만 붙어 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그냥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아기들 중에 약간 불안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이 많아요. 불안. 예, 이제 저는 이제 행동적으로는 불안이, 선생님 불안이 뭘까 그러는데 예민하고 조금만 해도 잘 놀라고 환경 변화가 있으면 좀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꼭 부모가 잘 못 기른 것도 아닌데도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인 게 많은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질적인 저는 예민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질적인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기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도 31개월짜리 아직도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튀어나가서 막 반항할 나이에도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억지로 떼내면 더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나가서 놀아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친근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정말 친구랑 잘 지내고 싶고 엄마랑도 좀 분리해서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친근한 상황에서 친근한 친구들 혹은 또 친척 아이들과 함께 놀아서 엄마랑 떨어져도 재밌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아이가 배우면 잘 떨어져요. 요즘에 친척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힘들다 보니 저는 오히려 동네에 뜻맞는 어머님들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이들하고 좀 친숙하게 만든 다음에 함께 놀고 엄마가 약간 떨어져 있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것을 좀 해본다면 아이가 안심을 하고 괜찮은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어머니한테 덜 의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기도 연습이 필요한 거네요? 특히 이런 아이들은요. 갑자기 하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송은영 님이 맞습니다. 아기 때부터 예민한 아가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강진경 님도 15개월 아기도 비슷하대요. 돌 지나서 갑자기 애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웨인 루니 님, 아직 미혼이라 질문할 건 없습니다. 그냥 팬이라 들어봤어요. 화이팅 남겨주셨고요. 메일이님이 22개월짜리 쌍둥이 엄마입니다. 첫째가 손톱을 물어뜯고 있어서 걱정이래요. 뭐 손톱을 물어뜯거나 아니면 틱 같은 반응을 보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22개월짜리가 손톱 물어뜯는 건 너무 흔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원래 안 그러다가 최근에 많이 그런다 그럴 때는 최근에 뭔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왜 우리 어른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발 떨잖아요.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의 기분이 자꾸 안 좋아지면 뭔가 반복 행동을 하면 그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손톱을 뜯거나 뭐 반복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틱은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틱은 손톱 뜯기보다는 이렇게 운동이 약간 이렇게 탁탁 튀는 홍둥이 있어요. 그냥 반복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22개월 때는 아직 틱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틱보다는 뭔가 아이가 요즘에 조금 기분이 안 좋나?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반복해서 자기를 달래고 있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적으로 좀 약간 스트레스 불안한 받으면 게 있는 그래요. 거죠. 아이들은 그게 뭔지를 봐야겠네요. 최근에 22개월이면 쌍둥이면 또 같은 형제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 요즘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럴 수 있죠. 이제 댓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달달별별님입니다. 애착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고 하세요. 애착은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거잖아요. 육아의 만병통치약이라고. 근데 사실 이분이 먼저 우울증을 진단을 받으셨었대요. 그래서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계속 신경 쓰고 웃어주고 한 게 의사소통의 의지를 갖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기만 집에 있으면은 저를 들들 볶는다고.
뭐 일어나라, 앉아라, 안아라, 치즈 먹고 싶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 큰엄마에게도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고 일단 다 맞춰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세상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혹시 아이가 이게 불안정 애착의 유형은 아닌지 아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참 비슷한 연령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터울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 많은 어머니들 우울증에 빠지세요. 하지만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어머니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왜냐? 네. 여러분 우울증이라면 우리가 보통 아주 심각한 우울증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는데 실은 우울증의 첫 번째 증상이 기분의 변화가 심한 것부터 시작해요. 아, 심해져요? 예, 좀 우울한 게 짜증이 아니라? 좀 나고, 네. 예, 그럼요. 짜증이 나고,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쯤이면 내가 우울증이라 생각 안 해요. 그냥 요새 예민해졌다. 짜증이 늘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를 해더라도 우울증 증상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도 괴롭지만 아이들에게 특히 뇌 발달이 몹시 빠른 유아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당시에 아이들은 대부분이 사회성하고 정서의 뇌가 많이 자라는데요. 그 뇌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주양육자하고의 감정적인 소통을 해야지 그 뇌가 자라요. 네. 정서의 뇌와 사회성 뇌가. 그런데 우울한 어머님들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것까지는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아이하고 정서적 교감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서적 교감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아이한테 예를 들면, 자, 그럼 예를 들면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는 애가 배고파하고 뭐 우유를 줄 때도요. 그냥 안 줘요. 주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뭐 지금 아팠지. 늦게 그랬구나. 나왔네. 우 이러면서 해요. 네. 근데 이제 우울하신 엄마들은 자기 열심히 해요. 이렇게 무표정 얼굴 이러고 주세요. 자기도 힘드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정서적 교감이 힘듭니다. 완전 모르는 신생아 어릴 때부터 그걸 다 그럼요. 느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취약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순수히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반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정서 교감이에요. 근데 우울증 어머님은 정말 최소한으로 하세요. 그거를. 힘드니까. 이렇게 표정도 없이. 아이들은 표정을 또 많이 보거든요. 웃어주고 막 이럴 이렇게, 기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이러고 계시다니까요. 그래 놓고 저 우울증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발달 지연도 올 수 있고 또 애착도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겨우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큰아이는 키우신 것 같은데 보니까 둘째 녀석도 또 역시 엄마하고 충분한 정서적 교감이 잘 안 일어나니까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두 아이 다 애착의 불안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일 주된 축이 바로 어머님의 우울 증상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저는 극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극복하시기 바라고 기운이 펄펄 나서 아이하고 두 아이 다 이렇게 정서적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애착도 없어져요. 러블리 송TV님이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발달 지연이랑 발달 장애 영유아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강의가 너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트를 보내주셨고요. 서미일님과 진피님이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스티커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40개월 아기를 가진 아이의 네. 아빠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엄마만 찾고 아빠를 항상 밀어내는 아이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빠입니다. 놀이를 할 때는 30분, 1시간 넘게 엄마 안 찾고 아빠랑 즐겁게 몸놀이도 하고 한대요. 그런데 그 외에는 항상 엄마만 찾고 아빠 저리 가! 이렇게 아빠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면서 밀어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게 아이가 청각이 예민한데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혹시 아빠한테 아이가 안정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도 둘이 놀 때는 아빠랑 너무 즐거워하는 아이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아빠랑 사이가 나쁜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빠만 찾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많이 밀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 좀 예측이 좀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조금 예민한 아이들 중에
어릴 때부터 청각, 촉각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돌 이전의 아가들은 다 웬만하면은 촉각에 예민해서 보통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자주 보기 때문에 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어머니의 그런 물리적인 특징, 예를 들면 살갗이 보들보들한 거, 네. 목소리가 허스키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아기들은 그러니까 여성들의 목소리와 부드러운 살갗을 가지고 따뜻한 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애착을 먼저 형성할 때 여성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많이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는 아이들은 점점 그것을 좀 학습을 통해서 나아지면서 아빠도 잘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민한 아이들이나 혹은 아빠랑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게 거친 목소리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아빠가 참 잘해주더라도 놀 때만 좋아하지, 웬만하면 특히 본인이 힘들고 잠자고 싶고 이럴 때는 처음부터 자꾸 애착 대상인 어머니한테만 파고드는 아이들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말씀해 주신 네.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럴 경우에 아빠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애착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특히 조금 이제 졸리고 또 기분이 안 좋아질 때는 1차 애착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려니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재밌게 놀아주시는 걸 잘 하시면 아이가 나이가 들잖아요. 네. 이제 학교 가기 한 1년 전이나 이렇게 되면 이걸 완전히 회복하게 돼요. GJK님도 6개월 아기 엄마인데 낮에는 베이비시터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착을 위해서 그렇다면 복직을 미루는 게 맞을까요? 보내주시긴 했어요. 그쵸. 워킹맘한테 근데 정말 어려운 애착은요. 문제예요. 예. 이제 물론 애착은요 한 사람한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최대한 1, 2, 3, 4 가능해요. 단 순서가 있어요. 제일 친한 애착 대상 1번 엄마, 2번 아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엄마가 기르기는 하지만 저도 사실 한 달 만에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때 아기 봐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2돌 전까지는 그분이 1차 애착 같았어요. 제가 아마 2번째쯤 됐을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재미있게도 아이들이 한 3돌 가까이 되면요. 누가 가장 나의 어떤 양육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을 금방 알아요. 엄마인 걸 알아요. 그래서 꼭 엄마가 아니라도 대체 양육자를 하더라도 잘만 길러주시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머니로 잘 넘어오기 때문에 꼭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이 길러주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아이의 정서적 가용성을 완전히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어머니하고 부드럽게 그것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돼야 되니까 꼭 엄마가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리님, 신희진 교수님 사랑합니다. 남겨주셨고요. 강진견님, 교수님의 아이 심리백과 책을 읽고 애착 만들어주려고 10년 일한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나요? 후회가 하나도 없대요. 몸은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또 아이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해주셨을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좋네요. 요즘 고집도 세고 때를 부리고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엄청 울고 드러눕고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고 해요. 예. 이제 자기가 화난 걸 막 표출을 한 것 같아요. 육아나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장난감 안 사준다고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애들 보면 대부분이 18에서 24개월짜리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할 때 놀라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올 게 왔구나.